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식물, 동물,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드는 아주 작은 기본 재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바로 여러분의 몸이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피부죠. 이렇게 맨눈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판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표면보다 훨씬 더 깊은, 아니 훨씬 더 작은 곳에 숨어 있답니다. 피부를 현미경으로 아주 크게 확대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판이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사실은 세포라고 불리는 이 작은 벽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바로 이 세포가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생명의 벽돌, 세포 하나하나의 내부를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세포 속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세포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아주 작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공장 안에는 각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기계들이 있거든요. 자,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중앙통제실이겠죠. 세포에서는 바로 핵이 그 역할을 해요. 핵은 세포가 언제 뭘 만들고 언제 에너지를 쓰고 또 언제 스스로를 복제해서 나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뭐랄까 사장님 같은 곳이랍니다. 공장이 쌩쌩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 얻은 영양분을 이용해서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빵빵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은 공장의 벽이랑 출입문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무거나 공장 안으로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세포막은 세포에 필요한 좋은 물질은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나쁜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물은 동물처럼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포를 더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세포벽이라는 게 추가로 있고요. 또 식물은 우리처럼 움직이면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햇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특별한 공장, 바로 엽록체도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좋아요. 이제 세포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으니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작은 세포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수많은 세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생물의 몸은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기본 벽돌인 세포가 있고요.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심장이나 위 같은 기관을 형성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 즉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들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다니는 학교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급은 조직에 해당하고요. 여러 학급이 모여서 학년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 조직이 모여 심장 같은 기관을 만들죠. 마지막으로 모든 학년이 모여 하나의 학교가 되듯이 모든 기관이 모여서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는 거랍니다. 어때요? 정말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생겼을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학교에 운동을 잘하는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듯이 세포들도 각자 맡은 중요한 임무에 따라서 모양이랑 기능이 전부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이 신경세포를 좀 보세요. 꼭 전선처럼 길고 가느다란 가지를 많이 뻗고 있죠? 이 모양 덕분에 아 뜨거워 하는 감각이나 팔 움직여 하는 뇌의 명령 같은 신호를 몸 구석구석으로 아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초고속 통신망이죠. 다음은 적혈구예요. 어때요? 꼭 가운데가 오목한 동그란 원반 모양이죠? 이 독특한 모양 덕분에 아주 좁은 혈관 속도 요리조리 잘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산소를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배달기사님이죠. 마지막으로 상피세포를 볼까요?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으로 서로서로 빈틈없이 찰싹 붙어 있어요. 우리 피부처럼 몸의 표면을 덮어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미래 기술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에요. 세포가 그냥 우리 몸을 이루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세포를 이용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이에요. 보통 3D 프린터가 플라스틱을 녹여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프린터는요, 살아있는 세포가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서 입체적인 구조를 찍어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피부 조직이나 연골, 심지어는 심장 같은 장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귀는요, 살아있는 세포를 3D 바이오 프린터로 찍어서 재현한 화가 반고흐의 귀랍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세포에 대해 공부하는 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첫걸음인 셈이죠. 자, 여러분이 과학자라면 이 세포를 이용해서 또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그 상상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